부모님의 유산을 두고 형제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다. 오직 돈만 바라보며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존재가 있었다. 작은 강아지 몽이.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임의 판이 뒤집혔다. 과연 강아지가 부모님의 유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초겨울 아침, 서울 외곽 작은 장례식장 한쪽에 마련된 빈소 앞은 한산했다. 몇몇 조문객만이 검은 우산을 들고 왔다가 조용히 절을 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복도 끝에 검은 정장을 입었지만 품격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셋이 서 있었다. 고인의 친자식이라는 장남 강도윤, 차남 강도혁, 그리고 막내딸 강미선. 세 사람의 눈빛은 울음기가 아닌 탐욕으로 잔뜩 말라붙어 있었다. 부친의 영정 사진 앞에 놓인 국화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 대화를 시작한 건 장남 도윤이었다. 일단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 목록부터 확인해야지. 그거 다 정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나눌지. 말끝을 끄는 건 차남 도혁이었다. 우리가? 누가 우리야? 형, 장남이라고 더 가져가야 된다는 소리 하지 마. 도윤은 비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말했나? 근데 장남으로서 책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 아버지 수술비도 내가 돈을 보탰고. 도혁은 즉시 반박했다. 수술비? 그거 말만 보탰지. 결국 우리 모두 보험금으로 처리된 거잖아. 형은 늘 있는 척만 했지. 실제로 한 거 없어. 막내딸 미선이 고개를 들더니 그 둘의 싸움에 기름을 부었다. 야, 너희 둘 다 웃기지 마. 엄마 생전에 누가 제일 많이 챙겼냐? 접니다. 나? 아버지 수발 들고 병원 모시고 다닌 사람도 바로 나라고. 그리고 그녀는 울먹이는 척 얼굴을 찡그렸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유산은 당연히 엄마 몫까지 나한테 더 와야지. 옆에서 지켜보던 장례식장 직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 아직 변호사님이 도착도 안 하셨는데. 이런 얘기는 좀. 도윤이 손을 휙 내저었다. 아저씨, 조용히 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직원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숙연히 자리를 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다. 검은 슈트에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들어왔다. 아버지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한정우 변호사였다. 유족분들만 잠시 모실게요. 형제 셋은 서로를 경계하며 따라 들어갔다. 작은 접견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철이 한 장씩 펼쳐졌다. 구형 단독주택 한 채 대출 일부 있음. 은행 예금 약간. 오래된 트럭 고철 수준. 셋 모두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다야? 아버지 이렇게 사셨단 말이야? 에이 말도 안 돼. 도혁이 벽을 향해 씩씩대며 말했다. 아버지가 평생 공사판에서 일했고 돈 워낙 아끼던 분이야. 한 푼, 두 푼 모았을 텐데 이게 다라고? 미선도 수긍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엄마 돌아가신 뒤로도 뭐든 직접 고치고 돈 아끼는데 도가 텄는데. 그 순간 변호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지 않은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셋의 눈동자가 광폭하게 흔들렸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 아래에서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사진 한 장. 짧은 다리에 복실거리는 갈색 털. 몽이라는 이름의 말티즈 믹스견. 이 아이가 고인께서 남기신 유일한 가족이자 가장 소중한 존재였죠. 세 사람은 동시에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강아지가 왜 여기에 있어? 변호사님, 지금 장난하세요? 변호사는 표정을 굳히고 설명을 이어갔다. 몽이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아버님이 유일하게 마음을 의지한 존재였습니다. 병원도 함께 가고 식사도 함께 나누고 잠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주무셨고요. 형제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비웃었다. 이게 유산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 더 꺼내들며 말했다. 아버님이 사망 직전에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읽기 시작했다. 나 강인호는 나의 모든 재산을 나의 반려견 몽이에게 상속한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침묵. 그리고 폭발. 뭐? 걔한테 이게 말이 돼? 도윤이 소리 질렀다. 유언은 가족에게 주는 거지. 걔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 변호사는 차분하게 답했다. 대한민국 법상 직접적으로 동물에게 상속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속 재산을 동물의 복지 목적으로 지정된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은 합법적입니다. 그 말에 도혁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그러면 몽이를 우리가 맡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호자 하면 되는 거라고.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께서는 그 점도 면밀히 준비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새로운 서류를 보여주었다. 자의적 이유로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생전에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식에게는 어떠한 상속도 허하지 않는다. 몽이의 보호자 권한은 아버님께서 생전에 지정하신 제3자에게 위탁한다. 형제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제3자? 누가? 설마 저 장례식장 직원? 그럴 리가.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사실은 조금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선 모두 다 보셨거든요. 형제들은 이해하지 못한 듯 서로를 바라봤다. 뭘 봤다는 거야? 우리가 뭘 했다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겼다. 죽음에 가까워진 사람은 누가 자신을 사랑하고 누가 자신의 재산만 보고 있었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부친의 유언장 내용은 그들에게 벼락 같은 충격이었다. 이럴 수가 없잖아. 말도 안 돼. 걔한테 재산을 넘겨. 아버지가 미치셨던 거야. 도윤은 주변을 휘젓듯 걸어다니며 화를 감추지 못했다. 법적으로 말이 안 돼. 변호사가 장난치는 거라고. 그러나 도혁이 손가락으로 유언장을 가리켰다. 형, 아버지가 우리를 실격 처리했잖아. 실격은 없던 걸로 만들면 되지. 도윤의 눈빛에서 아기가 번뜩였다. 그때 장례식장 직원 한 명이 급하게 뛰어와 외쳤다. 큰일 났습니다. 뭔데요 또? 도윤이 짜증을 냈다. 직원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몽이가 없어졌습니다. 형제 셋은 동시에 표정이 굳었다. 뭐? 직원은 다급히 설명했다. 방금까지 대기실 앙케이지에 있었는데 누가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미선이 낮게 중얼거렸다. 제3자가 움직인 거야. 그 보호자? 그놈이 데려간 거겠지. 도혁도 이를 갈았다. 형제들은 변호사에게 강하게 요구했다. 지금 당장 CCTV 확인합시다. 그 보호자를 찾아야죠.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게 아버님 뜻이기도 하니까요. 관리실에서 CCTV가 재생됐다. 화면 속에는 조용히 장례식장으로 들어온 한 남자가 있었다. 남루한 옷차림, 다소 굽은 허리. 시골에서 막 올라온 듯한 촌스러운 차림이었다. 그는 조용히 케이지 앞에 서더니 몽이를 부드럽게 안고 나갔다. 형제들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도윤이 이를 갈며 말했다. 저 인간 기억나? 도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옆집 살던 사람. 늘 몽이랑 같이 산책하던. 미선이 크게 눈을 부릅떴다. 설마 그 사람이 보호자야?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오히려 형제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듯 했다. 그 사람 이름 뭐더라? 어안한 만수? 그런 식이었지. 형제들은 그를 가난한 촌부로 기억하고 있었다. 평생 공사판에서 일반 노동자로 살았지. 아버지랑 같은 현장에서 일했다고 했어. 지는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아버지랑 친한 척하면서 미선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진짜 그 사람이 상속자야? 도윤은 즉시 부정했다. 말도 안 돼. 아빠 재산은 걔한테 넘겨졌다니까. 도혁이 발끈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몽이 보호자라는 거잖아. 결국 재산을 관리하고 쓰는 건 그 사람이야. 형제 셋은 동시에 침을 삼켰다. 욕심이 다시 피어올랐다.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다. 좋아. 정면 승부로 가자. 그 인간을 찾아가서 몽이를 우리가 돌보겠다고 설득하자. 도혁도 계산을 마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돈은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하지. 몽이는 그냥 명목상 맡아두면 되는 거고. 미선이 손뼉을 쳤다. 좋다. 개를 맡아 키우는 게 뭐가 어렵냐? 사료 몇 봉지 사주면 되는 거잖아. 이때 장례식장 입구에 그 남자 한만수가 나타났다. 몽이를 품에 안은 채 살짝 떨리는 손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글귀를 잠시 바라봤다. 형제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눈빛에는 위선적인 웃음만 가득했다. 도윤이 앞장섰다. 아이고, 아버지와 친하셨던 분이죠? 어제도 뵌 것 같은데. 만수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얘 장례식이니 인사라도 드리려. 도윤이 싹 웃으며 말했다. 몽이를 데려가셨다면서요? 잘하셨어요. 몽이는 저희 가족이니까요. 이제 우리 집으로 데려가야죠. 만수는 당황했다. 하지만 고인께서는 그때 변호사가 무표정하게 끼어들었다. 잠시 기다리시죠. 변호사 한정우는 형제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절대 상속을 허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만수 씨에게 몽이를 맡기기로 법적 절차까지 모두 처리하셨습니다. 형제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도혁이 소리쳤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 우리가 피부치인데. 변호사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그 피부치라는 말. 아버님께서 가장 듣기 싫어했던 표현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미선이 눈을 크게 뜨며 따졌다. 한정우 변호사는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기록들을 펼쳤다. 테이블 위에 놓인 또 하나의 서류철. 그 안에는 자식들에게 당했던 부양방기, 폭언, 경제적 압박, 모든 내용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병원비 핑계로 돈 요구, 자식들의 결혼 있을 때만 찾아와 돈 요구, 병간호는커녕 시설 보내라는 말만 반복, 몽이를 없애라고 협박, 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내려 했던 날의 녹음. 형제들은 얼굴이 서서히 새파랗게 변했다. 도윤이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그건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 변호사가 말을 끊었다. 아버님께서는 마지막 병상에서 모든 걸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러니 연극은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어 변호사가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녹음 시작. 도윤 아버지 죽으면 보험금 우리 거야. 도혁 이참에 그 말도 안 되는 강아지부터 어떻게 좀. 미선야, 개 따위가 뭔 재산이야? 그냥 버려. 셋은 숨을 삼켰다. 모든 게 탈로 났다. 그 순간 만수 품에서 몽이가 작게 으르렁거렸다. 평소 온순한 성격과 달리 이젠 이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병원 침대를 끌고 가던 날 몽이를 밀쳐내던 사람들. 걔가 기억한다고? 웃기지 마. 도윤이 비웃었다. 하지만
몽이는 작은 이빨을 드러내며 끝내 도윤을 향해 지저댔다. 으르르르르, 멍, 멍, 마치 너희 때문에 주인이 떠난 거야. 라고 외치듯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형제분들, 현재까지 상황으로 판단할 때 아버님께서 생전에 적으신 법적 구속력은 유효합니다. 그러니 몽이와 재산에 대해 더 이상 접근도 관여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형제들은 분노로 벌벌 떨었다. 도혁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그 개가 재산의 열쇠라 이거지. 미선도 낮게 말했다. 저게만 없으면. 도윤은 차갑게 결론지었다. 그래. 방법은 하나뿐이야. 장례식 마지막 날 밤. 바람이 거칠게 불고 장례식장 주변의 조용한 도로에는 가로등 불빛만 흔들렸다. 몽이를 품에 안은 한만수는 장례식장 앞에서 조문객이 모두 떠날 때까지 묵묵히 서 있었다. 그의 크고 거친 손길은 몽이의 등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괜찮다, 몽아. 이제부터 내가 지켜줄게. 몽이는 고개를 들어 만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꼬리를 흔들었다. 형제들은 장례식장을 벗어나며 악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도윤 저게만 없으면 되는 거야. 도역계를 처리하면 재산은 무주공산이지. 미선 내가 아는 애가 있는데 말만 하면 해결해 준다더라. 그들의 대화는 바람 소리에 섞여 사라졌지만 한 사람은 똑똑히 듣고 있었다. 변호사 한정우. 그의 표정은 서늘하게 굳어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만수는 몽이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갔다. 낡은 컨테이너 같은 집. 지붕은 삐걱거리고 벽은 비바람에 닳아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집 안에는 따뜻한 방석, 깨끗한 물그릇, 그리고 몽이를 위한 장난감이 이미 준비돼 있었다. 만수는 미소를 지었다. 여기 내 집이야. 몽이는 집 안을 신중히 탐색하다가 결국 만수의 무릎 위로 올라왔다. 만수는 어느 서랍을 열어 봉인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위에는 고인의 이름 강인호, 그리고 정우에게 건네기 전까지 절대 개봉 금지라고 적혀 있었다. 만수는 그것을 가만히 손끝으로 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인호 형님, 난 약속 지켰습니다. 이제 정우 변호사님께 전달할 차례죠. 그의 눈가에는 울컥한 감정이 스쳤다. 밤 공기가 싸늘하게 내려앉았고 달빛이 창문을 통해 몽이의 윤곽을 비추고 있었다. 도윤, 도혁, 미선세 형제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걔만 처리하면 끝이지. 재산은 우리 손에 들어오겠지.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닿는 곳, 만수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도윤은 몰래 창문을 열고 몽이에게 다가가려 했다. 도혁은 뒤에서 문을 막으며 도윤을 돕고 미선은 담 너머에서 감시를 서두르고 있었다. 그 순간 몽이가 갑자기 짖으며 뛰어오른다. 멍, 멍. 도윤이 움찔하는 사이 만수가 조용히 벽 뒤에서 튀어나왔다. 오늘은 끝이다. 단 한 번의 몸짓으로 도윤의 손목은 단단히 잡혔고 도혁과 미선이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때 김 변호사가 통보한 경찰 출동이 시작된다. 형제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경찰은 철저히 형제들의 입지를 차단하며 모든 불법적 행동과 증거를 확보했다. 도윤 우린 부모님 자식이라고. 경찰 법적 권리보다 범죄가 먼저입니다. 상속 접근 금지는 이미 발효되었습니다. 그때 만수는 몽이의 목줄에 숨겨진 작은 USB를 꺼내 보였다. 목줄에 달린 USB에는 형제들이 부모 재산을 노리고 한 모든 범죄적 계획과 그들의 발언, 행동이 녹화되어 있었다.
만수, 너희가 벌인 모든 짓은 증거로 남았다. 형제들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치의 변명도 불가능했다. USB와 영상, 녹음 파일을 근거로 경찰과 변호사는 형제들의 불법 시도를 문서화하고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미선 이럴 수가. 도역 우리가 도윤계 하나 때문에 모두 허탈하게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려갔다. 경찰이 형제들을 데려간 뒤 만수는 몽이를 품에 안고 정우 변호사와 마주섰다. 정우, 이제 모든 게 안전하군요. 만수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노 형님의 뜻대로. 몽이가 작은 꼬리를 흔들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정우 변호사는 몽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만수 형님. 만수가 빙긋 웃었다. 이노 형님이 많이 믿었지. 자식들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았고.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께선 알고 계셨어요. 누가 정말 가족인지. 만수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자식인데. 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렇죠. 하지만 피가 이어졌다고 가족은 아니니까요. 몽이는 작게 낑낑댔다. 두 사람은 동시에 눈길을 주었다. 자, 이제 그 봉투 열어야죠. 만수는 봉투를 정우에게 넘겼다. 봉투 속에서 나온 것은 토지 등기부등본, 그리고 대규모 개발 예정 문서. 정우가 놀라며 눈을 크게 뜬다. 이 땅, 가치가 억이 아니라 수백억입니다. 만수도 깊게 숨을 들이켰다. 역시 이노 형님 끝까지 자식들에게 주지 않으려 했구만.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게임은 재밌어졌네요. 만수는 이를 다물었다. 자식들이 또 올 겁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몽이는 작게 으르렁거렸다. 마치 우리가 막을 거야. 라고 말하는 듯. 봉투 속 문서에는 단순 토지 등기부만 있는 게 아니었다. 대규모 개발 예정 계획, 엄청난 재산 내역, 그리고 아버지가 형제들을 믿지 않고 몽이를 통해 보호하려 했던 마지막 의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정우는 놀란 눈으로 말했다. 수백억 규모라니 이건 말 그대로 게임 체인지네요. 만수는 눈을 다물며 조용히 속삭였다. 자식들은 다시 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 못 건드리겠지. 새벽이 밝아오고 시골집 주변에는 고요가 흘렀다. 형제들이 경찰차로 연행된 후 집안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만수는 몽이를 안고 정우 변호사와 함께 거실에 앉았다. 만수, 드디어 끝났네요.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이었음을 증명해야 했던 시간 끝입니다. 몽이가 작은 꼬리를 흔들며 눈을 반짝였다. 마치 이제야 안전해졌다고 말하는 듯했다. 형제들은 경찰 조사와 증거 제출로 인해 재산 접근은 물론 법적 권리조차 박탈당했다. 도윤, 도역, 미선 모두는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을 피할 수 없었다. 모든 녹음과 영상은 법정 증거로 제출. 유산을 노린 불법 행위가 그대로 기록됨. 결국 형제들은 법정에서 부모의 의도와 자신의 탐욕을 똑똑히 증명하며 치욕스러운 패배를 맛보았다. 봉투 속 서류와 USB 자료를 확인한 정우 변호사는 만수와 몽이에게 부모가 남긴 모든 유산을 최종적으로 귀속시켰다. 토지, 상가, 개발 예정지 만수몽이 보호하에 안전하게 관리. 부모가 의도한 몽이와 함께하는 보호자 상속 완성. 만수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만수인호 형님, 끝까지 믿어주셨네요. 이제 더는 누구도 몽이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정우가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정우, 게임은 끝났고 승자는 우리네요. 부모님의 마지막 뜻까지 지켜내고요. 정우가 마지막 영상 메시지를 다시 틀었다.
화면 속 윤필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와 사랑이었다. 너희 형제들은 내 곁에 없었지만 만수와 몽이는 끝까지 함께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겠지? 만수는 작은 미소와 함께 몽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만수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은 우리뿐이야. 몽이가 작은 으르렁으로 동의하듯 답했다.